현직 국회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카이스트 대학생이 졸업생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들 충격적으로 그 장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지난 16일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입니다. 법과 규정 그리고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R&D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항의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당사자의 입장을 오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 연결합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셔가지고 혹시 지금 네. 편찮으셔서 그러신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계속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좀 불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지만 굉장히 아득한 일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네. 질문이 잘 들리지? 안 들리셨어요? 지금은 네. 잘 들리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지금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루 이틀 사흘, 지난번에 저희가 강성희 의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경악이 없어서 몰랐는데 뒤로 갈수록 그 현실 감각이 오면서 온몸이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신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세요? 몸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신체적으로 사실은 처음에 어떤 상해를 입은 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없었긴 한데요. 네. 하루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런 몸에서 긴장했던 것들이 풀리면서 좀 아픈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 당일에 저희가 영상을 다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굳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로 피켓을 준비하셨고, 피켓을 통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원래는 총리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고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할 계획은 아니었고요. 네. 처음에 졸업식 참석자한테 온 공지는 국무총리가 참석한다는 내용이었고, 네, 이제 국무총리를 향해서 그러면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피켓을 준비를 했고, 네. 대통령이 온다는 거는 당일 행사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피켓을 혼자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녹색정의당 그 활동가들하고 같이 준비하신 거예요? 네, 질문을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피켓 시위 하시려고 준비했던 피켓 내용을 네. 우리 신 대변인 혼자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정당 차원에서 함께 이걸 좀 해보자, 캠페인 해보자라고 판단해서 하신 건가요? 이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피켓팅은 저 혼자 기획한 거고요. 네. 속 녹색정의당이나 다른 단체나 그렇게 같이 계획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차원에서 기획하거나 이거를 피켓 시위를 통해서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졸업식에 정부 관계자가 오면 R&D 예산 문제를 알려야겠다라고 판단한 거는 스스로의 판단이지 당하고 상의하거나 논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 날이죠. 그 당일날 벌어졌던 일 중에 피켓을 들자마자 경호원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랬을 때 보니까 다들 졸업식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경호원들이 전부 같이 졸업생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옷을 그렇게 입고 있었던 건가요? 경호원분들 중에 네. 경호원 복장을 하고 복도를 다니는 분들도 계셨고 좌석에서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처음에 끌려갈 때는 왜 학생인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행사장에서 이제 빠져나온 다음에 그분들이 다른 경호원들이랑 얘기하는 걸 듣고 이분들이 경호원
분들이었구나 그런 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것 때문에 위장 상태로 저렇게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저 주황색 를 두른 분들은 뭐 박사입니까? 석사입니까? 뭐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긴 하네요. 아, 그렇구나. 예. 그 당시에 경찰에 연행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경찰 조사도 받으셨습니까? 이제 경찰에 연행될 때는 이제 다른 건물 안에 있는 별실에 대기를 하게 시킨 다음에 네.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한다라고 하고 이제 관할 경찰서로 데려갔었습니다. 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겠다라고 학교 안에서 약식 조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경찰서로 연행이 됐던 거네요? 조사를 받은 건 아니었고요. 예. 네, 이제 현장에 있던 그 별실에서는 예. 그냥 그 얘기만 듣고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별실에 계실 때 바깥에 못 나가게 해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 계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밖에 나가려고 일단 졸업식에 참석은 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예,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 이유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제가 분실물이 있어서 분실물? 어떤 분실물이요? 학사모를 연행되는 과정에서 떨어뜨렸는데 그걸 찾고 싶다라고 문 앞에 대기하던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다른 경호원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이제 나오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계속 방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별실에 몇 분 정도 계셨던 거예요? 별실에는 대략 30분 정도 거기서 혼자서 대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 별실에 혼자 계시고 경호원들은 몇 분이나 있었어요? 경호원은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제 한 분이 지키고 계셨고요. 저한테 뭐 몇 가지 물어보거나 한 분들도 오가면서 그렇게 별실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 경호원들이 뭘 물어보던가요? 경호원들이 처음에는 이제 의견 표출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굉장히 설득을 하려고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예, 이런 방식으로 의견 표출하는 것은 잘못됐다. 학생들이 선동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던 걸로. 학생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학과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는데, 어떻게 관련이 된 질문인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워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학과를 그러니까 무슨 과예요? 뭐 이런 식의 신상을 알기 위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학과와 이번 행위를 뭐 연결짓는 그런 거였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사실 알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예, 그랬군요.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또 정부 관계자를 향해서 물론 이 R&D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조용하시고 차분하신 카이스트 학생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습니까? 우선은 사실은 저는 졸업을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이제 졸업하더라도 제 다음에 학교에 남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피켓에 부자 감세를 중단해야 된다라고도 썼었어요. 어디에요? 피켓에 부자 감세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썼는데 이것도 이유가 예산 삭감으로 저희만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 대전시에서만 하더라도 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장애인 시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녹색정의당 활동을 하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냐라고 알아보니까
이제 부자 감세를 단행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부 시책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네. 아유,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저는 한편으로 너무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현장에서 다른 학생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학생 끌어내느냐. 막 이렇게 비판하는 학생들 목소리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끌려가는 과정에서도 어렴풋이 들었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나중에 확인했는데 끌려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학생분들이 잘 모르시다가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만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나중에 듣기로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경호원들이 약간 위협을 가했다라는 얘기도 또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신민기 학생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 신민기 학생을 향해서 그렇게 강제로 끌어내면 안 된다라고 항의했던 학생들에게도 경호원들이 제지했다 이런 거죠? 네, 다가와서 이제 노려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가와서 노려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 일종의 윽박 지르는 투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이 종료된 후에 그 별실에서 30분 있다가 이제 행사 종료 후에 나온 다음에 그 동료 학생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누구로부터? 친구들. 얘기요? 친구들로부터. 예. 친구들로부터는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용기 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 그렇고 말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걱정의 목소리도 많이 해주셨고. 선생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이제 친구들로부터는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랑 그리고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우리도 같은 마음인데 좀 어려웠지만 친구가 용기 내서 대통령 향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소리를 R&D 예산을 복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완벽히 제압당했을 때 첫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던 것 같고요. 이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피켓을 바로 뺏기고 입을 막으려고 시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거를 입을 막으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최대한 그 메시지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원하라라는 메시지를 최대한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가능한 한 외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녹색정의당 대변인으로 대전시당에서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그리고 또 나는 졸업은 하지만 지금 학교에 남아있는 후배들이나 동료들을 생각해서 R&D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세상에 혹은 또 언론의 이런 특히 보수 언론의 태도는 정의당원이라서 그랬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잡고 해석하는 대목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카이스트에 계신 학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 했던 얘기에 동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어떤 목소리를 내도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정치적으로 사실은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정부 시책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정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비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늘 아침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 카이스트 졸업생 어머님이 현장에 가셨다가 그 대통령 온다는 이유 때문에 그 졸업식장에 가족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마디로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그 다녀오신 그 현장 체험기를 그 글을 올려서 화제가 또 되고 있는데요. 네, 저도 봤어요. 당시에 현장에 들어갈 때 금속 탐지기라든가 뭐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어떤 의전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경계가 많이 삼엄했습니까? 우선은 졸업생들한테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와서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공지가 내려왔고요. 예.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와서 소지품 검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공지가 내려왔어요. 네. 네. 그랬고 이제 실제로 갔을 때도 신분증 검사를 받고 금속 탐지를 받고 이제 소지품에 대해서도 소지품이 포장이 돼 있으면 까서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걸 포장을 공개를 까서 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봉투가 있으면 봉투를 다 열어보고 책이 있으면 책 내용도 확인해보고 그랬다는 책의 내용이요? 네.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제 친구한테서 전해 들었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고 또 졸업생들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입장하는 것도 네. 대통령 동선 때문에 지금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분한테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대통령실에서는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분리 조치를 한 것이다. 법과 규정 그리고 경호 원칙에 따라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대통령 행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업무방해로 기소하겠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선은 소란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한테 말로 제지를 하려는 경고 목소리 그런 것들은 전혀 들은 게 없었고요. 아, 사전에? 네. 예. 전혀 들은 게 없었고 예. 또 졸업식장이 카이스트에서 제일 큰 실내 체육관입니다. 농구코트 2개 이상 크기고요. 예. 제가 중간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경호에 위험을 줄 만한 그런 위해 요소들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갖고 있었더라도 사실은 어떤 위협도 가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 피켓을 드는 거를 강제적으로 그리고 과잉한 방식으로 경호를 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심기 경호 그게 제일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같은 날에 이제 카이스트 인근에서 선거 유세하시던 진보당 예비후보 김선재 예비후보가 있는데 그분도 대통령 동선에서 벗어나라고 요구를 받고 끌려 나갔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본질은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심기를 경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판단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 아니냐.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현장에 계신 연구자기도 하시니까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5조 원 정도 R&D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 그 국회 정치권에서도 이것은 IMF 때도 이 정도로 삭감한 적은 없었다. 우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R&D 예산은 반드시 챙겨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데 대해서 현장에 아주 심각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R&D 예산 삭감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보는 시선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 네. 이 예산 얘기가 정말 꼭 하고 싶었는데요. 네. 연행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 우선은 예산은 진짜 피해를 안 본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많이 입었고요. 많은 동료 연구자분들이 벌써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부만 소개를 하자면은
대학원생의 월급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는 인건비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과제 예산이 적게는 20, 30%, 많게는 전액까지도 삭감이 된 상태고요. 전액이요? 전액이 삭감돼서 중단되는 연구도 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재료비, 운영비 같은 것들을 줄여서 연구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여서 학생한테 부담을 강요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카이스트는 학교 자체의 예산이 삭감된 거기 때문에 네.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면에서도 문제가 큽니다. 실제 뭐 전기세도 아껴라 뭐 이런 얘기도 들린다면서요. 네, 카이스트는 지금 기숙사 냉난방 같은 시설 비용, 그리고 학생들 의료 지원 이런 생활적인 부분도 제한이 생기고 있는 상태라서 예. 그 상태에서 카이스트에서 와서 자화자찬하는 방식의 연설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환해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신민기 학생 끌려나가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서 밝혔던 축사 내용이 뭔지 아시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끌려나가는 도중이었어서 그렇군요. 네. 못 들으셨어요? 네. R&D 예산 대폭 확대하겠다. 그리고 네.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직전에 열렸던 민생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은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오히려 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생색내기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좀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연구라는 게 나무를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지를 뻗었는데 그늘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가지가 썩었는지 건강한지 관리를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연구라는 나무에 오늘 줘야 할 물을 내일로 미루면은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요. 잎에 분무기를 뿌려주는 것만으로 또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연구자들을 정말로 지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방법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 그리고 그 물이 제대로 나무를 순환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생계비를 조금 지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연구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커리어인데, 연구 경력인데 그것을 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뒤늦게 확대해봤자 또 끊어진 커리어가 그대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시책이 어떤 연구 현장을 잘 모르고 한 얘기 아니면은 전혀 삭감한 것을 복원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R&D 예산, 삭감된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최소 매월 110만 원 지원하겠다. 네. 이런 제안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나무의 잎에 분무기로 물을 준다고 나무가 자라겠느냐 얘기인 건데요. 학생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우선은 실제로 그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연구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입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수입이 나오려면은 이제 세수가 올라가야 되고 세수가 늘어나려면은 다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게 맞는데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생색내기 아니면 보여주기식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카이스트 학생들 가운데 그 공정과 상식을 주요 아이콘으로 내세웠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했던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긴 했습니다. 네, 그 학생들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실 그분들도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과학을 홀대할 줄은 몰랐다라는 목소리가 과학을 못 들었어요. 네, 과학을 홀대. 홀대. 네, 그런 목소리가 더 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외쳤던 목소리도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인재들을 이렇게 홀대해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주말에 카이스트 동문 1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 그 신민기 학생도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 예정하고 있죠. 네,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 실제로 정부가 후속 조처로 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요구했던 그런 부자 감세 기조 철회와 네. 또 부자 감세 기조 철회 네. 그리고 R&D 예산 삭감 때문에 중단된 연구들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제시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더불어서 하자면은 졸업식장에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진압을 하고 연행했던 과정이랑 그 자체에 대해서 사과라고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과잉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질은 R&D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과거만큼은 복원을 해라. 이게 카이스트 연구자들, 석박사들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졸업하셨기 때문에 졸업식 자체가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제대로 된 말씀도 못 나누고 부모님들도 속상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네.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조금 힘을 쓰지 못하면서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부분도 걱정을 시작하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헤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요. 그 졸업식장에서 얘기를 해도 사실은 들어줄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취했던 그런 부자 감세 같은 어떤 기득권을 위한 조치들, 그리고 민생을 살피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죽하면 저는 정말 20년 넘게 정말 과학만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졸업식장이라는 그런 엄중한 자리에서 목소리를 냈겠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꼭, 이제 전면적으로 그런 정부정책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게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또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어떤 정치를 바꾸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치를 바꾸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댓글에 누군가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다음번엔 자기 자신이 당할 것입니다. 행동합시다. 이제 이런 의견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자, 지금 뭐 통화해보니까 굉장히 조용하시고 차분한 연구자신 것 같아요. 평생 공부만 20년 동안 과학기술 공부만 하신 분인데, 네. 이런 분을 향해서 이틀 막 아예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서 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정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카이스트 전산학 석사과정 마치셨는데요.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박사 들어가십니까? 저는 사실은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 목소리를 낸 게 이런 상황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또 이제 제가 활동하는 녹색정의당이랑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목소리를 낸 게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우리 신민기 선생님의 앞길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민기 카이스트 전산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